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컵케이크 가게를 하는 정유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존나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격 고신앙인 방송 플랜 B의 삶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라라라 라라 라라 따라라라라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존버 방송, 생존 의지 항진 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방송 플랜 B의 삶 7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의 1일 DJ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일 DJ는 목소리가 좀 익숙하실 텐데 저희 2부 시그널을 만들어주신 그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웅이고요. 저는 이제 그냥 회사원이고 식품 수입 유통 쪽에 이제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친한 정수 형이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 얘기 듣다 가겠습니다. 김한웅 씨는 저 대학교 동기고요. 2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처음 본 게 논술고사. 그렇죠. 대입 논술고사. 근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래서 되게 멍청한 질문을 여기 그 이름 쓰는데 여기 무슨 대학이죠? 뭐 물어봐가지고 뭐지? 원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뭐지 이 새끼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J 홍잘 빈자리를 오늘 채워주실 1일 DJ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보통 저희가 청취자 메일 그리고 댓글 소개를 짝수 회차에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비상체제라 에피소드를 쪼개서 올리느라 좀 너무 그 소개 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플랜 B 인사이드 시간이지만 앞에 짧게 청취자 댓글 한번 그동안 달린 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웅 씨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읽기 전에 DJ 홍잘 이제 빨리 돌아와서 자리 메꿨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닉네임 인생은 금물님께서 플랜 B의 3 5회 플랜 B 인사이드 청년 사업가 특집 장사하자 먹고 살자 편에 1부 5,000원, 2부 5,000원 이렇게 총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큰 손이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겠어요. 네, 부자 돼야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제 광고도 이제 싫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작권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얘기 길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닉네임 제둥이님, 이번에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어물어물 이번 주도 다 지나갔네요. 다음에 기다리게요. 하트. 네, 하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둥이님. 닉네임 물저님께서 우리 저기 댓글란에 상당한 지분이 있으신 분입니다. 물조님. 네.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 앤디킹 이분께서 거의 지분 대주주님. 이분은 유명하시더라고요. 대주주님. 네. 컵케이크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컵케이크 한번 먹고 싶네요. 다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주셨네요. 남자분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그다음 그리고 닉네임 베르가 백작님께서 플랜 B의 3 6회 1부 금주의 소확행 복다림 음식 여름철 멘탈 관리 비법 편에 무려 30,000원을 후원해 주셨네요. 이분은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야, 너 뭐 한다며? 너 뭐 하다가 야,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후원 좀 해라 이랬더니 그날 이제 회식 끝나고 술 취해서 전화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쏴줄게 했는데 3,000원을 한다는 걸 30,000원을 했다고. 다음날 술 깨서 하나 더 붙였네. 돌려달라고. 다음날에도 한 20,000원만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 대여료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르가 백장님이 또 홍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30,000원을 써서 아까워서 열받아서 괜히 이제 홍일이를 한번 불러본 그런 댓글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닉네임 물저님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6회 2부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거 올리고 그 다음날 아마 업로드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네, 그리고 앤디킹님이 홍일님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두 분이 이제 거의 지분을 거의 나눠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앤디킹님이 이어서 결혼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주제가 저기 뉴스 아카이브 주제가 결혼 비용 비혼이었죠. 아, 좀 들어요. 가서 들어볼게요. 예. 세 분이서 나누는 얘기가 재밌네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베리메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서비스는 없더군요. 아쉽네요. 정수님이 사장님과 이야기 중이셨네요. 자기 전에 플랜 B의 삶을 켜놓고 자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크크. 이거 좀 뭔가 이게 댓글 읽고 처음에 되게 당황했거든요. 뭔 소린가. 왜냐면 아직 카페가 개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 말이지? 하다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자기 전에 켜놓고 자다 보니 이런 일 생기네요 하는 거 보니 꿈에서 막 그랬다는 얘기, 막 장자에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 그 카페 메리메리가 개업을 하면 바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편집 중인 근육병아리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이유는요, 편집 중에 댓글 하나를 놓친 게 발견돼서 마저 소개해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앤디킹님이 플랜 B의 삶 6회 1부 금지수학행 복달인 음식 여름철 멘탈 관리 비법에 10,000원을 후원해주셨는데 녹음 중에 빼먹었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앤디킹님.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여기까지가 청취자 댓글 소개였고요. 네. 네, 이제 오늘 회차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홀수 회차 플랜 B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삶에는 진귀한 드라마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터뷰 플랜 B 인사이드. 오늘은 육아 특집 현직 엄마 아빠 육아 썰 푼다 편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현직 엄마, 현직 아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현직 엄마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아, 네. 좀 가까이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군복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줄지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솔직히 1년도 아니죠. 한 달 만에 임신해서 애엄마가 된 30대 후반에 30대 후반이라고 하면 39으로 아니죠. 추정이... 중반을 살짝 넘은 애엄마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고은 씨. 네, 현직 엄마 김고은 씨였고요. 네, 현직 아버지, 현직 아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파주에서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일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씨는 존댓말을 해야 되나 이제? 정수 씨는 네. 제 후배인데요. 또 이제 후배님이 부탁을 하니까 부족한 능력을 여기서 한번 발휘해 보고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와. 막 중간에 막 뭘 다른 걸 해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요. 자르겠지 이거. 유진아. 지금 지난 5회 그 플랜 B 인사이드 장사하자 먹고 살자 청년사학과 특집에 출연하셨던 정유진 씨, 저희 일부 시그널 그 녹음하신 분이 위수하신데, 오늘 모신 두 분 현직 엄마, 현직 아빠 다 저 대학교 선배시잖아요. 네. 이 친구도 저 대학교 동기예요. 네. 아, 예쁘시네요. 누나는 아마 처음 볼 텐데. 네. 네. 저 목소리만 그래서 들었죠. 오늘 게스트가 저희 학교 다 선배라고 하니까 또 자기도 또 동문 선배도 오신다고, 아직 개업도 안 한 카페인데 커피 배달하겠다고 굳이 더운 날 인사 한번 하세요. 여기다 대고. 안녕하십니까. 공부학번 정규진입니다. 아, 그렇게 손을 배꼽에다가 대고 더 가까이 대고 청취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 더 가까이. 도대체 개업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그게요. 오늘 또 그 유진 씨 목소리 부다는 댓글 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가까이. 우선 여기 저희 선배님들 와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저도 반가워요. 저희 영어 교육과가 어떤 과입니까? 정말 너무 좋아. 네. 우리 과 어떤 과기는 이런 거 네. 없잖아 우리 과. 그러니까 너무 언제부터 이랬다 우리가. 네 아니요 그래도 다들 마음속에는 약간 연교과의 그런 네.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카페가 언제 가까이. 개업하나 궁금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냥 확인할 거죠. 네, 제가 카페에서 또 오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이 재밌는 걸 조금 더 나 혼자 놀다가 이제 할 때쯤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까 되게 조용한 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마실게요 커피. 네. 무슨 커피예요? 감사해요. 바닐라 라떼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정말 재밌을 것 같이 기대가 되고요. 좀 플랜비에서 앉아서 화이팅! 구경하다 갈래요? 아닙니다. 빨리 일해야지. 아, 오픈을 네. 하지 네. 않겠습니까? 일 별로 안 한다고. 아니 조용한 애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 혼자 저기 그 비싼 홍대 한가운데에다 가게 내놓고 혼자 막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지금 뭐야 가오픈? 오픈을 안 했으면 월세가 나가고 있죠. 그래? 그냥 혼자 이따가 밥을 거기 가서 좀 시켜 먹어도 되나? 사줄 수는 없잖아. 맞아. 맞아 밥 먹을 때. 부르면 되겠구나. 밥 먹을 때. 이따 끝나 연락해 볼게요. 밥 먹을 때 부를게. 저녁에. 저녁. 너 이거 약속 있구나. 끝나고 제가 데이트? 혼자 먹어가지고 또 까먹을. 이때 저녁이니까 이제. 연락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봐. 고마워 커피 잘 마실게. 유준아 잘 마실게. 저 나온 거 좀 잘라주세요. 다 살릴 것 같다. 알았어. 빨리 가 이제. 해야 돼. 왜? 너무 헛소리를 또 한 거. 아니야.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먹었나. 여기 고맙다 야 뭔데. 아니에요. 고마워 유진아. 이따 연락할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가. 안녕. 유진 되게 오랜만이네. 네. 조용하다며. 오늘따라 되게 차분하네요 유진이가. 차분한 거야? 형. 오늘따라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말이 조용하다며. 없네. 어쨌든 커피 한 모금씩 마시고요.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단맛이야 이거. 네. 소리 나도 돼? 괜찮아요 누나. 단맛이 얼음 소리 나서. 어정쩡하니 좋네요. 네. 많이 안 들고. 네, 자기소개는 했고. 그래서 네. 어쩌다 보니 오늘 동문회가 됐습니다. 여기 그러게요. 저희 개인 한번 이제 다들 오랜만에 뵀죠. 지금 여기 현직 엄마 누님께서 가장 대선배시고 공공학번. 아까 분명히 나이를 30대 중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부질없이 그걸 했나 싶어서. 누나는 동문 선배죠. 학교 다닐 때 제가 입학할 때 이미 졸업을 하셨고 동문 초청 체육대회 때 제가 멀리 2005년에 졸업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누나가 빨간색 머리띠 이따만한 거 와가지고 저 요즘 저런 거 안 하는데 방송에서 욕해도 되나요? 너 좀 가까이 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현직 아빠 노 선배님은 제가 1학년 때 입학 신입 한참 당구치고 놀 때 막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복학 막 하셨고 유학 다녀오셨죠 그때 복학하고 나갔을 거야 아마. 잠깐 군대 갔다 복학하라고. 그렇지. 갔다 와서 얼굴 보고 그러고 연수를 한 학기 다니고 갔다 와서 한 학기는 같이 그때 뵙고 그리고 한웅 씨는 저랑 동기고 네. 졸제 동문회가 됐는데 네. 전설의 선배님들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두 분 다 전설이시죠? 네, 우리 어떤 의미에서 전설이지? 그치? 왜지? 빨간 머리띠의 전설. 빨간 머리띠, 공포의 빨간 머리띠. 집에 절대 안 보내고 어딜 네가 술을 꺾냐며. 누나는 술 권하는 선배가 아니었다. 하지만 남기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 아까운 술 버릴 거면 놔줘라. 강요하지 않죠. 먹으려면 다 마셔라. 버릴 거면 놔줘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쵸. 그때 저기 민속주점 있잖아요. 거기 그나리우면인가? 거기서 네. 맨날 봤던 것 같은데 누나가 그렇게 가문어를 맛있게 먹은 거 기억이 나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가문어- 거의 간 거는 기억하지만. 가문어를 보통 그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데 누나는 진짜 멋있었던 게 손으로? 소맥 한 잔을 쫙 먹고 가문어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반절로 접어서 확 손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엄마랑 먹는데 시엄마가 이걸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누나 이렇게 다른 안주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그거만 드시는데 진정한 술 맛은 제가 취했었나 봐요. 진짜 멋있었어요 누나 그때. 항상 그 후배들한테 니네 결혼에 얽매이지 마.
그랬죠. 여자 후배들은 결혼은 얽매이지 마. 결혼은 선택이야. 에? 안 낳아도 돼. 애 안 낳아도 된다고 늘. 근데 본인이 한 달 만에. 네 여러모로 전설입니다. 누님. 인생 모르는 거예요. 뭐, 한웅 씨는 그 노욱 선배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일단은 우경을 처음에 이제 보기 전에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배들이 07학번 선배들이 맞아. 우기 오빠 복학한대 말면서 우기 오빠 약간 그 멋진 그 오빠 선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너는 여자 대명사처럼. 선배들이랑 많이 놀아서 그런 얘기 들었지. 난 남자 선배들 많이 놀았잖아. 우기 형 복학한다 했을 때 형들이 내가 좀 대바라졌었나 봐. 많이 까부는 그러니까 아주 고학번 선배들한테 그냥 대놓고 까부는 그런 후배였는데 너는 우기 형 죽었다고. 너 진짜 우기 형은 넌 이제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버르장머리 고쳐놓는다고. 그래서 우기 형 처음에 당구장에서 만났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때. 맞아. 그리고 우기 형이 뭐 이쁜 선배님을 또 많이 사귀어가지고 다 지난 일이니까 다 되게 막 퀸카 분들 다 섭렵하셔가지고 이게 같은 과 출신 이런 게 안 좋군요. 일단 형수님은 안 듣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우기 형 그거 맞다. 우리 프로포즈 해드렸잖아. 그렇지. 그 프로포즈 그쵸. 할 때. 그때 누나가 그러니까 그 우기 형 형수님 되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형이 막 조용한데 호텔 막 그 식당 갔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그래서 형이 이제 진짜? 형이 저한테 야 종수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좀 도와줘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졸업반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과에서 그 가용 인력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때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그때 누나가 그랬거든. 하면 망한다. 절대 할까 하지 말라고. 그렇지. 누나가 하지 말라고. 많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그거는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너 도망갈 수도 있다고 막.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 이제 일단은 토요일 그 디데이를 토요일 날 6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한 가운데 그 사람 많은데 지금 H&M 그래서 있는데. 그리고 버스킹 하는 가수 그 전태익 씨인가? 맞아. 싱어송라이터 전태익 씨인가가 우리 학교 사람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섭외를 하고 그리고 플랜카드 뽑아서 숨겨놓고 그 딱 그 스타트하면 P라고 후배 이제 4명 해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누나 픽업해서 그 저 형수님을 저 홍대 입구역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올 에스코트 헤어에 한 명 심어놓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형은 정장 입고 저쪽 어딘가 숨어 있고 근데 내가 총 지휘하고 그 꽃 들고 숨어 있는 한 명 있고 있는데 이제 누나가 그 버스킹 하는데 앞까지 오면은 그때 이제 딱 신호를 보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버스킹 하던 것처럼 하고 있다가 그 마치 그 전태희 씨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태희 씨가 되게 어색하게 여기 뭐 노래하실 분 있나요? 그 신호가 나 기억나는데 내가 신호 시그널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신청곡을 두꺼비 타령을 불러주세요 하면은 그게 우리의 딱 신호였어. 맞아. 그때 이제 딱 들어가는 뭐 이상한 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갑자기 두꺼비 딸은 부르실 분 있나요? 했는데 형이 저기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제 플랜카드 팡 펴지고 꽃 뭐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뭐야 뭐 프로포즈하는데 막 몰리고 그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포즈인 줄 알고 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 온 줄 알고 막 더 몰린 거야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형을 빨리 그 안으로 투입을 시켰는데 형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형이 마이크 잡고 사실은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고 여기 제 여자친구가 와 있고 근데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안 올라갔죠. 대단한 용기네요, 그래도. 그때 뭐 그 웨딩싱어에 나오는 무슨 노래 번안된 노래 그 불렀는데 어쨌든 같이 늙어간다는 근데 것인가? 그때 그래서 너와 늙는 것, Growed 맞아. with You 뭐 그런 노래였는데 그때 이제 누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우리 주변에 그 여자 동문들이 다 부정적이었어. 다 망한다. 그치. 절대 하지 마라. 파혼 당한다. 막 그랬는데 심지어 그 사전에 전태익 씨랑 이제 짰잖아. 그때 전태익 씨가 진지하게 하다 도망가시는 분도 있었다.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걸 짰었어? 짰죠. 다 짰죠 형.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저희. 그 꽃돌이도 저기다 심어놨는데 못 오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꽃 좀 오게 할게요. 막 이러고 오고. 그때 진짜 사람 많이 아예 와가지고. 눈치 못 챘나요? 신부는? 아예?
뭐 찾겠습니까? 그거는 그 홍대 입구역 내려가지고 어. 그게 뭐야 그 휘선이가 데리러 갔었는데 예. 그때 이제 눈치를 챘지. 아이, 못 챘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근데 뭐. 이제 드디어 올게 오는구나 이러셨겠죠. 근데 알고 왔지. 근데 우리도 예상치 못한 엄청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근데 그때 사람 진짜 많았어. 근데 엄청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때 기억에 그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온 거. 얼마나 망하나 보자. 그 여자들이 맞아. 그 동기들이 도망가나 안 가나 보자.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자들은 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너무 부럽다고 감동했잖아. 너무 부럽다고 자기들 받고 싶다. 누나도 갑자기 막 태세 전환해가지고 감동이다 아니 이랬잖아. 왜냐면 원래 사람 많은 데서 보통은 일반인이 하는 건 되게 어설프기 마련인데 그 어설픔도 어떻게 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대충 이렇게 에이, 누나. 묻혀지고 막 이러다 내가 보니까 기획자였잖아 내가. 네네. 우리 그때 한 아니, 3주 중에 내가 잘했어. 네, 잘했어. 맞아요, 형 잘했어요. 노래를 진짜, 못했지만 아니 진짜 노래는 못했어. 한 3번 삑사리가 났는데도 당황을 안 하더라고. 전태식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관객도 당황했는데 형만 당당해. 근데 그게 하나 기억나는 거는 나 자세한 스토리가 이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게 빠른 노래가 아니야. 근데 맞아, 내가 맞아. 박자를 조금 빠르게 갔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기타를 막 빠르게 겁나 빨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또 왜 빨라지지? 나도 빨리 해야지 하고 노래를 빠르게 하고 그렇게 원래 막 빨리 약간 끝냈던 기억. 그게 올라가는 부분이 네 마음 아플 때 하고 쭉 맞아,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다들 아플 이제 때 이렇게 막 됐잖아. 사람들이 어떡하지 했는데 형이 뭐 어떡해 내가 가수도 아니고 막 이런 표정으로 그다음 막 불러버리고 이러니까 그때 되게 좋은 추억이 됐죠. 그때 막 진짜 소문 엄청 났잖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아름다웠어요, 진짜. 네, 그렇게 아름답게 장가를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아들 낳고 그래서 잘 살고 있죠. 우리 조카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조카 형 결혼식 사회도 제가 봤잖아요. 그렇지. 망했죠 그때. 잘했어 그때. 야 그때 내가 형 결혼식 사회 할 때 보고 누나가 야 너 내 결혼식도 와서 해라. 너 되게 잘한다. 깔끔하게 해서 좋다 했는데 그때는 누나가 결혼 안 하시려고 할 생각이 없었지. 하면이라고 했어. 만약에 혹시나 하면. 그래서 그것도 있고 돌잔치도 갔잖아. 유리 돌잔치 그때. 돌잔치 왔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집들이 돌잔치 전이 집들이었지. 집들이 갔다 그때 와서 애를 돌잔치 먼저 갔다. 봤지. 나 왜 돌잔치 안 갔어? 누나는 누나랑 누나는 바꿨나? 나 왜 안 갔어? 모르겠네. 안 갔겠지 뭐. 초대를 안 하진 않았을 거야. 안 온 거지. 아니야.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 마이크 때문에 지금.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고은 씨, 네. 김고은 씨라 불린 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요새 시은 엄마죠. 늘 시은 엄마. 아이 이름은 김시은. 김시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지 9개월 됐죠. 9개월. 성별이 여자아이. 다행입니다. 다행이겠죠?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어우 다행입니다. 다들 그거 뭐죠? 이게 뭐죠? 다들 꼭 명심하세요. 딸남의 아빠를 완전히 갖다 박습니다. 아, 정수 형 그래? 어떡하냐? 나는 누나 얼굴이 되게 많이 보이던데. 아는 사람이라 그런가? 웃을 때만이랑 하관은 약간 그런데 일단 사람이 눈이 되게 결정적인데 시은이가 눈이 굉장히 아빠를 닮았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작아도 이렇게 긴 눈이었고 근데 아빠는 앞에가 크고 이렇게 뒤에가 동그란 예, 스타일인가? 약간 그런 눈인데 시은이가 완전히 누나 어렸을 때 눈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저희 엄마. 지금은 눈이 되게 크십니다. 그럼요. 빠질 것 같아요. 네. 곧 닮겠죠 시은이도. 후천적으로. 그럼요. 아이 성격은 어때요? 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시은이 자랑. 아이 자랑할 거는 아직은 9개월밖에 안 됐기 밥을 잘 때문에 먹는다든지. 그쵸. 성격은 아직 잘 모르게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성격적인 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는 일단 큰 병 없이 아니요 사실은 큰 병이 있어요. 뭐 어릴 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쵸, 애기 흔히 때? 애기들이 말하는 큰 병은 장염, 수족구, 뭐 구내염 어른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애한테는 되게 큰 입원하는 병인데 시인이는 엄마 아빠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럼 좀 그러니까 제가 무심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열이 나고 티가 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수족구면 뭐 어디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그런 반점이 얼굴에 얼굴이나 뭐 손발 이런 데 생기는데 시인이는 한두 개 생기다가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지금까지 밥 잘 먹고 그러니까 그 또래에 비해서 아주 그쵸. 면역력이 강한 키도 편인가 보죠.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건강하고
그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걱정은 호리호리하게 마를 게 아니라 약간 건장할 것 같아서. 누나가 키가 크잖아요. 그쵸. 아빠도 키가 크고. 누나가 키가 한 70 되죠? 저 68? 67 68. 정도고 아이고. 아빠가 80 정도니까. 안정권이네요, 그 정도면. 네, 근데 문제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지금 몸무게가 표상으로 15개월 몸무게입니다. 9개월인데 우량하네요. 15개월 몸무게. 태어나기를 4.1kg로 태어나. 가벼운 거보다 크면 낫죠. 좋죠. 그쵸? 뭐 더 없습니까? 순해요 성격은. 아니요. 역시 아니, 유전자는 저는 유리합니다. 저는 순할 줄 알았어요. 순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안 주거나 이러면 벌써 제 손을 때려쳐요. 때린다고요? 근데 막 이렇게 후려쳐요. 막 이런 아.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렇게 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 누나가 후배가 누나가 그 처음에 이제 시은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알잖아요. 그 전에 살짝 이제 그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물어봤어 그때. 누나가 딸이야 하는데 나는 그 다음 말 안 했는데 누나가 딸이야. 큰일 났어. 아니요, 저는 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이거지. 그냥 아들이 좋다가 아니라 딸이면 네. 똑같은 애가 나 나와서 같은 애 나오면 우리 엄마 같은 누나가 동생. 했던 거 다 할 거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보지? 어떻게 속아주고 그걸 어떻게 내가 보고 있지? 약간 피하면 안 이런 돼요, 이렇게. 네. 그 거칠게 크는 그 과정을. 술 먹는 그 꼴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 수많은 남자들의 그 수작거리를 다 또 그쵸. 내 딸한테 할 텐데. 이러면서. 통금은 정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고. 그 어차피 할 건 낮에 다 한다라는 말을 나는 신동엽보다 누나한테 먼저 들었어. 2008년도에. 사람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직 아버지, 예. 아버님, 현직 아빠. 오케이,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이 이름은 노유준입니다. 노유준. 지금 나이가 4살. 4살. 오늘 딱 네. 35개월. 오늘이 네. 진짜 많이 컸네요. 나 유진이 진짜 어릴 때부터 봤는데 유진 진짜 예쁘게 생겼잖아요, 유진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응. 내가 본 애기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빼다가 정말 우경 안 닮은 것 같아. 진짜. 아빠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닮았어. 되게 왜 그 짤로 나오는 애기 이쁜 애기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성격은 형 닮았더라. 야, 못 이기겠어. 고집 있지. 벌써 근데 애가 이제 보통 2돌이 지나면은 자기 주관이 좀 생기고 30개월이 넘어가면은 그 주관이 되게 뚜렷해지는데 나 못 이기겠어. 잠깐, 그럼 누나 아기가 지금 9개월이면 주관이 생겼네요? 벌써. 특히 먹는 거 장난감. 음.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 뭐 이제 다들 노는 지금의 거. 주관은 본능적인 본능적인 주관을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주관 표현.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지. 35개월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깜짝 놀란 게 지난달에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내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준이라고 해. 네. 하준이가 기차를 가져왔어요. 나도 기차가 갖고 싶어요. 기차 사주세요. 그게 논리적인 건가요? 논리적이지. 굉장히 애기 논리적인 그냥 사달라고 애 하는 입장에서. 거보다 아, 그치. 만약 걔도 떼쓰는 게 있다. 아니구나. 그 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 아빠 빨리 나의 상대적 박탈감 와, 그럼 사줘야겠다. 메꿔줘라. 그리고 그게 웃긴 게 그 형은 사줍니까 그렇게 그 하면? 밤중이었고 땅거미가 내려와서 지금은 가게가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사자 하고 이제 넘어가면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빠 기차를 사러 가야 해요. 땅거미가 너무 걷어졌어요. 귀엽다. 어제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자 이제 다른 걸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귀엽다. 그래서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사준다고 말을 해버렸거든. 그치, 기승전결 확실하네. 기억을 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대비해서 또 형도 방어를 합니까? 형님도? 근데 가능하면 아직은 네. 박탈감을 일부러 느끼게 해주고 싶진 않아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들어주려고. 근데 좀 노력을 이따가 많이 이제 아빠 한웅이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있어요. 점점 커지겠지. 아이폰 신형이 나왔대요. 그렇지. 우리 반 애들 5명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때는 아빠의 능력을 가장 키우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러면 아직 그 우리 현직 엄마는 우리 김고은 씨는 네. 그런 상황은 아직 안 왔죠. 그쵸.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딜은 오고. 안 들어왔죠, 딸이. 아직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상황은 안 딸이 이제 나왔으나 곧 이제 곧 쑥쑥 커서 그런 딜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제 지금 방금 육아 선배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걸 들어주는 논리적으로 대응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들어주는 엄마들이 왜 저런 걸 맨날 다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보여주는 엄마들 뭐 그렇게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좀 조른다고 사주는 엄마들 뭐 저기 애 버릇 안 좋아지게 왜 저러지? 근데 누구보다 유튜브 제일 먼저 보기 시작했고 이미 장난감이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내가 예상하기로 이제 시은이가 커서 엄마 저기 하영이는 뭐가 있어 난 해주고 누나 싫어 나는 없는데 이럴 것 같아 싫은데? 이럴 것 같은데 그러고도 남죠 저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어느 에피소드보다 지금 이 플랜 B 인사이드 3번째 시간인데 처음은 가수 배우 모셨고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두 분 모셨는데 MC만 시간을 맞추면 되는 다른 짝수회차와 다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잡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케줄 맞추기 힘든 가장 바쁘신 분들은 애 키우는 분들이십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 한 3주를 미뤘죠. 그 녹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제도 얘기를 하겠지라고 했지만 막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 미루는 이유가 뭐가 갑자기 선약이 생겨서 아니면 급한 뭐 볼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애가 뭐 그렇다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든 거야. 누나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누나 결혼식하고 거의 처음 봤죠, 뭐. 그쵸, 우리 결혼식하고 처음 봤. 그 전에는 그렇게 맨날 여기 회사가 홍대 쪽이어가지고 누나 퇴근할 때 번개처럼 자주 봤는데 술 먹자 해가지고 그랬는데 방어 먹자. 그때 시은이 처음 가진 날도 기억이 나는데 누나랑 그때 겨울에 방어 먹으러 가자고 여기 방어집 유명한 데 있어 가자고 실컷 저도 이제 방어 먹을 생각에 한 일주일을 막 설레고 살다가 딱 만났는데 야 지금 방어 못 먹게 그러니까 방어 못 먹게 생겼어. 이꼴 술 못 먹어 오늘. 왜? 그래서 잠깐 와봐 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나 지금 뭐가 생겼대. 근데 그걸 그날 알게 된 거야? 한 다음 날인가 뭐 그럴 거야. 네, 그쯤이에요. 하루 이틀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가자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누나가 표정이 누나 그때 나이를 자실만큼 자셨는데도 정말 갑자기 사고친 고등학생 표정으로 진짜 마음 정말 그랬어요. 정말 사고친 고등학생 마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야? 사실이야? 이게 뭐야? 막 이랬어요. 그게 계획이 아니었네. 가지려고. 그쵸. 아니 가진다 해도 솔직히 가질 생각 별로 없었고 엄마는 이 방송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진다 해도 그렇게 빨리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쯤 원래 갖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 일부러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절로 생기는 것조차 1년?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뭐 8개월 1년 이 사이에 생기겠지. 그때는 뭐 생겨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정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날 이후로 누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이 녹음하는 날 생활이 어떠셨는지 아침부터 한번.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죠. 제가 보통 전과 다름없는 전쟁이죠? 그쵸. 네. 매일이 이래요. 매일. 한번 얘기해 주말이면 오히려 더해요. 리얼하게. 왜냐면 제가 오늘 토요일이죠? 케어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늘어요. 그래서 애 둘이에요. 주말은 애 둘을 케어하는 느낌이라 일단 시은이가 보통 새벽 5시 반이 늘 기상해요. 애기는 주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5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그때 일어나기 싫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어저께 1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뭐하다 1시에 주무셨어요? 남편이 이건 편집 그냥 막 해 그냥. 그분이 뭐 바쁘신데 듣겠어요 12시에 이거? 그러니까 뭐 같이 목욕시키고 다 했고 이제 12시쯤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일을 해요. 저기 매형 되시는 남편 친구가 친구가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서 그나마 좀 친한 편인 친구분이 야근을 하다가 술을 먹고 싶다고 감히? 네. 그래서 저더러 제가 결정권자라며 어떻게 할까? 거기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지 말라 할 수도 없잖아 그럼. 그쵸? 답정너네. 거기서 그쵸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답만 해라는데 제가 거기서 매몰차게 안 돼 라고 하면 전 이제 완전 악덕 친구한테도 악덕 마누라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그걸 볼 수는 없고 누나 그때 좋은 방법 있대. 그때 갈갈보를 하면 된대. 갈갈보에서 이기면 보내줄게 하고 근데 나는 보낼 거야. 그렇죠. 난 보내고 싶어. 막 이렇게 다음엔 그래야겠네요. 아는 누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전 진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뭐 애도 다 자고 하니까 한잔하고 와라. 한잔하고 와라 했거든요. 4잔 먹었구나. 5잔 아니요? 먹고. 집으로 왔어요. 매형 상남자인데. 아니 그는 갱상도 남자예요. 결혼식 때 그런 인상이 아니셨는데. 갱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번데기탕을 또 번데기 그 통조림을 사서 저는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엌을 보통 한번 청소를 해서 저녁에 오프를 하면 누나. 영업 종료를 하면 나 자취하잖아.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 또 물 튀면 막 다 자국 남는다고. 저 물컵 하나 쓰고 싶지 않아서 물은 이렇게 마시는데 그치. 남편이 번데기탕을 끓이겠다고 막 거기 고춧가루 넣고 뭐 넣고 해서 막 주변을 또 다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그 소주를 가스레인지에 먹고 막 튀고 막. 그쵸 벽에 다 튀고 소주를 막 해서 둘이서 2병 3병을 먹었어요. 응. 저는 맥주 한 캔 마시다가 누나도 같이 먹었구나. 술이 눈앞에 있는데 술을 거절하는 거 뭐 얘기가 다르지. 이건 누나도 같이 먹었네. 그리고 안주는 매형이 해주신 거네. 그쵸.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즐긴 건데? 그렇게 해서 새벽 1시에 잤어요. 1시. 오붓했네. 그리고 3시 놀다가 1시쯤 자서 근데 시은이가 자비가 없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안 자려고 일어나지 않은 척 막 버티고 있다가 겨우겨우 막 버티다가 6시쯤에 다 같이 일어나서 시은이 밥 먹고 근데 또 6시에 밥을 먹어요? 네 6시에서 거의 7시 사이에 수험생 생활이네요. 네 매일 음. 일요일도 똑같아요. 매일 건강하겠다. 6시 7시 사이에 밥을 먹고 우유를 한 잔 하시고 그러고 나면 남편이 스물스물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소리에 좀 같이 예민한 먹고 잤는데 네 소리에 예민한 편인데 남편이 그 우유 먹이는 소리에 일어나서 나도 밥. 그러니까 그 속쓰리다고. 매형분이 소리에 예민하신데 애 우는 소리에는 안 깨는데 그쵸. 우유 먹는 소리는 먹는 소리에 깬다. 깨죠. 아 이제 끝났구나. 네 버티고 버티다 그분도 일어나서 아, 네. 자기도 속쓰리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다 차려줬었어요. 결혼 1년 차에는. 결혼 2년 차는 무시하기 시작해요. 2년 차인가요 지금? 네 이제 2년 차를 돌아가고 있는 이제 올 겨울이 딱 2년 꽉 채우는 건데 무시하고 시은이를 막 케어해요. 시은이가 왜냐면 밥을 먹고 놀아야 돼요. 이제 본인은. 본인은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 막 장난감 갖고 놀아야 되고 핑크퐁 봐야 되고 막 그걸 다 들어줘요. 그리고 요새 시은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에 느낌 엄마. 어땠어요? 처음 듣는 날? 저는 그게 동화책처럼 되게 생각만큼 감동적인가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행복하긴 한데 막 무슨 왜 예를 들어서 첫 키스하는 날 뭐 종이 울린다 이렇게 과장되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막 그렇게까지 막 동화책처럼 막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고 그냥 아 얘가 다음 단계에 들어갔구나. 그 왜냐면 엄마를 어느 날 갑자기 뚝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비슷한 발음을 계속 해요. 막 이러다가 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약간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발음 곧 하겠구나. 네. 그러다가 발음이 정확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빠 보고도 엄마라고 그러고 엄마 보고 아빠라고 하다가 그 대상이 정확해져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아빠. 그게 이제 요새 정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걔도 아는 거지. 정확히 말을 해야 내가 정확히 원하는 말 얻겠구나. 그래서 아빠를 안 좋아해요. 딸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야근하고 뭐하고 하니까 아빠 얼굴을 일주일에 한 2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만 앵겨가지고 아침을 남편이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애가 아직 엄마 손을 더 타니까. 네, 엄마 껌딱지라서 애를 케어하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후줄근하게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또 후배님들을 보는데 후줄근하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샤워 다 하고 화장을 다 그 와중에 화장 다 하고 그 애는 뭐예요 그럴 때? 그럴 때 핑크퐁. 아 핑크퐁. 유튜브. 유튜브가 큰일을 많이 하네. 진짜 없었을 때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밥 먹을 때 특히. 그래서 저기 TV를 연결을 해놔서. 네. 네. 그렇게 해서 TV로 핑크퐁과 틀어놓고 장난감. 오늘 외출 준비하고. 그쵸. 그리고 저는 거실에 장난감을 놓는 사람들 어지럽 피는 사람들을 정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다 반성하면서 사는구나. 그쵸? 예전에 저 정말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애엄마, 애아빠들의 그런 걸 정말 반성하면서 선배 육아 선배가 지금 씩씩 웃고 계십니다. 네, 누구보다 어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펼쳐놓고 애를 좀 시선을 돌리고 막 후다다닥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진짜 아침이 너무 전쟁 같지 않아요? 이 아침 7시부터 피곤하네. 한 11시, 12시까지 미친 듯이 막 이래야 돼요. 오늘 이거 방송 녹음하는데 말 안 하고 왔죠 지금? 아니요 말을 대충은 했는데 인터뷰한다고 대충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 안 올라왔어 막 이러면 돼요.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보통 그런 간단한 콩나물국 뭐 이런 거. 진짜 누나 많이 바뀌었다. 진짜. 저 요리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콩나물국을 끓이고. 저 진짜 요리 집에 하나도. 그런 걸 좀 사놓으면 되겠네. 일식집 가면은 간장만 타가지고 먹는 국이 있잖아.
그걸 좀 사나. 이미 있죠. 미석국 이런 거 가루만 이거? 타면 되는 거. 유출 준비하고 이제 애를 어디 뭐 막 끼고 그쵸. 왔을 거 아니에요. 콩나물국도 끓이고 그러면 또 밥을 그렇게 왕창 먹었기 때문에 설거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를 키우는 스타일인데 대충 차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릇 다 꺼내서 다 차려줬어요. 아직 2년차 그런가 보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엄마에게 교육받은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찬을 내는 거. 네, 제 만족, 제 스스로 그걸 어떻게 못 이겨가지고 다 차리고 또 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시은이 똥 쌌고 애기들은 똥을 싸면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지를 못하고 화장실 가서 거의 준 샤워를. 어른들도 화장실 가서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애기들은 준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씻겨야 비데 된단 같은 게 말이죠. 없잖아요, 애기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준 샤워를 하고 다시 내와서 애기 옷을 입히고 막 애기 근데 신생아 때가 아니라 이제 애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잖아요. 구르고 이제 일어나서 앉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저귀 하나 채우려고 해도 방을 한 2바퀴를 돌아야 돼요. 막 그런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르고 이미 나는 퇴근해야 될 것 같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온 그쵸,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야, 근데 누나 얘기 쭉 들으면 느낀 건데 누나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옛날에 가정적인 것 같아요. 누나 진짜 과묵했거든. 를 이게 안 했는데 어른이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지금 뭔가 이런 얘기를 이런 수다 떠는 장이 오랜만인가. 완전 투머치 토커 됐네 이 누나. 그럼요. 언제 끝나나 어른이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른이랑 네. 대화가 가능하게. 남편 맨날 베이비 토크만 그쵸, 하고. 애기한테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게 없는 애기한테. 뭐라고 해 애한테? 니네 아빠가 저 아직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 알아들으면 어떡해. 다 기억하는 거야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일단은 막 신세 한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말만 잠깐 들어도 진짜 쉴 틈이 없네. 아침 네. 새벽부터. 거의 이등병 때 친구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속도인 것 같아 막. 네. 진짜 아침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앉아서 이렇게 막 뉴스라든지 뭐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9개월 시은이 엄마의 네. 하루였고 오늘 토요일에 우리 4살 우리 딜이 가능한 유준이 아버지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보통 일하러 나가는 날에 5시 반에 뭐 집에서 어떤 일 일어나요. 하시는지 소개. 아까 내가 학원 강사라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저 지금 일산에서 네. 이제 재수생들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어 과목 하시죠? 네, 영어 하고 네. 있습니다. 홍보하셔도 됩니다 여기. 재수를 하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미안한 말이죠. 근데 재수 네. 전문으로 넘어가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재수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 하게 된다면 네. 저희 일산에 어디 학원에서 강남에서 그쵸. 그 뼈가 굵으셔서 스타 강사로서 이제 일산의 스타 강사 털을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네. 일산의 털을 잡으시죠. 그래서 오늘 학원 이름을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일산 남경학원입니다. 네. 일산 남경학원. 네. 일산 고등학생들이 남경. 많이 들을래나? 이거 들으면 이제 삼수하는 거죠. 이거 듣고 있으면 아마 재수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플랜 B를 짜고 내는 아마 대성할 친구죠. 그러네. 그 친구는. 이거를 되게 나이 먹고도 이제 깨닫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 깨닫고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유진이 근데 뭐 아버지는 어찌됐건 저는 이제 애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만지면 소리 5시 반에 눈 뜨고 6시 반에 집을 나서요. 그러면 학원에 7시 반까지 출근인데 네. 한 20분쯤 15분쯤 도착을 하죠. 네. 그때는 애가 자고 있을 시간이라서 자는 모습만 보고 나오죠. 근데 그때 되면 아이가 늦게 일어나나요? 저희 애가 밤에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이에요. 한 10시 늦으면 11시에도 자요. 그때까지 괴롭히지요. 어떻게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줘? 놀아줘요. 맨날 몸으로 운동도 같이 하고 놀아주고 요즘에는 이제 아빠를 밟는 거에 꽂혀가지고 아빠 밟고 넘어가고 자기 전에 아빠를 한 10번 정도 밟고 넘어가야 잡니다. 이제 점점 막 그런 스킨십이 막 강도가 세지죠. 막 그 힘이 그렇죠. 애가 힘이 생기니까. 네, 힘이 세고 아픕니다. 진짜 이제는. 애기 상상 외로 되게 아파요. 힘세고 네. 머리 아니, 잡아당기고. 제가 노욱 씨 아들 유준이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짧게.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유준이 3살 때 형이랑 형수님이랑 유준이랑 홍대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저를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갔죠. 커피를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 조용한 커피숍에 넷이 앉아있을 수는 없고 걔는 앉아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형수님이 한번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고 오면은 형이 나가면 내가 형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또 나는 나름 생각에 오랜만에 기분 내려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두 분 얘기 좀 하세요. 제 유진이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형수님이 괜찮겠어요? 이러는 거여서 아유 그러나 내가 본 조카가 몇 명이고 친척 동생들 몇 명인데 걔를 등목 치워주면 좋아하거든요. 보통 애기들 약간 높은 데 올라가면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친척 동생들이랑 조카들 그걸 많이 해줘서 아유 저 잘해요. 딱 나갔는데 다르더만. 그러니까 친척 동생들은 내가 놀고 싶을 때 놀아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데리고 홍대 그 푸르지오 그 주변 한 바퀴 돌았는데 목이 뽑히는 줄 알았어. 여기 뭐야 여기 승모근 쪽이 막. 한 10분 정도 목마를 태우면 딱딱하게 굳어.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더라고. 막 담 걸릴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양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양. 아 맞아 양 있는 카페였어. 그래서 야 유준아 양 보자. 너 이런 거 신기하지 않냐.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봐야 돼. 유준이가 싫대. 그래서 나는 무시를 했어. 의사표시를 제대로 안 한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막 계속 가니까 내 여기를 끌고 이러는 거야. 안 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더 돌까 이러는 거야. 또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니까 빨리 정말 죄송스럽지만 형 부부가 갔으면 좋겠더라고. 막 죽겠더라고. 막 진짜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근데 확실히 그 딱 한 1년마다 보니까 애가 막 푹푹 크니까 그때 집들이 때만 해도 참 다루기 쉬웠는데. 그럼 그때는 가볍고 그게 귀엽고. 몇 개월 때인데요? 집들이 때가. 그게 이제 돌 전이지. 전이니까. 돌 전에 집들이를 했으니까. 그땐 귀여웠거든 진짜.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이 인형같이. 귀여울 때라니. 근데 진짜 좋은 아빠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근력이 좀 있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닉네임이 근육병아리인데 못 버티겠다니까 그때. 근데 진짜 좋은 아이를 낳으려면 빨리 낳아야 된다는 게 다 그 큰 뜻은 그 뜻인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3분의 2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근데 유진이는 좀 그래도 좀 순한 편 아닌가요? 대화가 되는 애잖아요. 그랬죠. 순했죠. 화요이네요. 두 돌 이후로 말을 급격하게 많이 하면서 그 의사 표현이 되게 정확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한 거지. 물러섬이 없더라고 애가. 왜 그러지? 그때 누나 결혼식 때 그때도 이제 유진이 만났는데. 그쵸. 그때 이제 유진이가 봤어요. 그 로비에 있는 창문 무늬가 재밌었나 봐. 저걸 봐야겠대. 가까이서 관찰해야겠대.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이제 빨리 뭐 식장도 들어가고 식권도 받고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형 부부랑 유진이랑 있는데 형이랑 형수님이 유리 앞에 30분을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진 앞 가야 돼가 아니야. 그냥 걔가 그 유리가 지를 때까지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오가기도 싫고 그냥 나도 유리 앞에 서 있었어. 어른 셋이 애기 하나 거기 어쩌지 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가 막 나오니까 신기한 조명.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를. 근데 형이랑 형수님이 막 가야 돼 뭐 지금 아닌가 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다니까 그래요 그냥 보기 냅두더라고. 많이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게요. 인내심이 좋으시네요. 저도 그래서 유리 한 30분 봤어요 그때. 지금 벌써 좀 차이가 나네요. 이게 그쵸. 그 아기 차이가 있어요. 누나 이제 비기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세지고 있는 여자 아이도 힘이 세죠. 큰 나이가 힘이 애들은 붙으면. 남녀를 떠나서 일단 오히려 어렸을 땐 여자가 더 그쵸. 돌 전은 그냥 본능 정말 순수한 본능에 움직이기 때문에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좀 큰 애기들이거든요. 어려야 한 3-4살인 애기들인데 걔네들 보면 그때쯤 돼야 이제 남녀 차이가 좀 있어요. 여자애는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막 징징대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게 많고 남자애들은 몸으로 놀아주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때쯤 갈리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안아달라 그러고. 육아 특집을 기획하고 나서 질문 뭐 할까 생각을 해본 것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슬슬 제 또래 그러니까 저 선배들은 조카가 많이 생겼고 제 또래들도 제 동갑 친구들도 이제 슬슬 조카들이 생기고 있는데 궁금한 게 우리 지금 마침 다 사범대 출신이잖아요. 네. 우리 교육학에서 막 교육심리 막 이런 거 배울 때 우리 교육학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 말이 다르잖아. 학자들마다. 무슨 뭐
뭐 어느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결론이 뭐야? 어쩌자는 거야?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훈육 같은 거 할 때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 그리고 같이 사는 사회에서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이런 게 막 보이면 이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혼내야 되는지 엄하게 따끔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설명하듯이 해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 교육학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다루는 이 아이한테 하는 방법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길을 간다면 그런 거에서는 뭐 선배님들만의 경험과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런 기억이나? 저는 아직 9개월밖에 안 됐고 아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그쵸. 그냥 제 생각인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치상으로는 누나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안 돼, 하지마, 지지 뭐 이런 말을 해도 웃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애가 웃어요? 우는 게 아니라? 억양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아직 모르니까 억양을 강하고 소리질 이렇게 좀 크게 말하고 이러면 약간 움찔해서 눈치를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그런다라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행동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게 아직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상 엄마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아 이거 안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약간 생각하다가 아직 본능이 그걸 못 이겨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리고 흔히 요새 엄마들 다 뭐 읽는 책 같은 거나 육아서 같은 거 보면 부정적인 말 하게 되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다 써 있어요. 뭐 안 돼라는 말, 뭘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뭐 36개월까지는 하지 마라. 뭐 막 그런 거 되게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많이 써 있는데 현실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과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이론과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애가 더러운 거를 입에 갖다 대면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고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 조곤조곤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라는 구개원한테.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막 소위 말해 이렇게 빡쳐 있는데 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엄마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돼 막 이래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제 친구도 보면 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가면 저희 애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애기들은 나가서 놀다가 다른 모르는 친구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은 유이상종이라고 다 저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엄마 모르는 분의 엄마였는데 막 이름을 불러서 일단 뭐 이렇게 데려다가 소리도 한 번도 안 지르고 이렇게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지 뭐 그걸 되게 그냥 완전 평온한 억양으로 성인군자가 돼요. 네, 그런 억양. 우리 유진이 아버지는 근데 저기 시은이 나이 때에는 네. 당연히 못 알아먹는 게 맞고 근데 네. 못 알아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은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애가 알아먹을 시기가 될 건데 네. 그날이 오죠. 네. 그때까지의 엄마 아빠의 연습이기도 하고 애가 비록 그걸 못 알아먹을지언정 애는 엄마 아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건 인지는 하잖아. 네, 그때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구나라고 하는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살이 애 나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24개월이 넘었을 때 그때는 훈육이 좀 돼요. 저는 이제 알아먹나요? 네, 알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굉장히 떼를 쓰고 반항하는 시기가 한 번이 오는데 30개월 전으로 오는데 그때 사실 제가 애한테 그냥 제 화에 못 이겨서 소리를 한 번씩 친 적이 있었어요. 애랑 멀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나면 일단 참아. 그리고 애를 다른 공간에 데려가서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랑 일단 멀어지게 만들고 맞아. 멀어지게 만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디 나오는 방법이에요?
어디 나와요. 뭐 아. 배워. 근데 뭐 요새 육아 그렇게 책이나 나와요. 왜냐면 나도 훈육법 이런데 너무 흔하게 나오는 네. 방법이라서. 지금 방금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범대 나오셨어요. 아, 그리고 전공이 가정교육이세요. 그래서 음. 아마 우리 어머니도 저를 훈육을 할 때 좀 그런 책에 입각해서 아. 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말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 기가 죽게 혼난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길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형 말대로 뭔가 일이 벌어진 데서 분리가 되는 거야. 좀 깜깜한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촛불을 켰어. 깜깜한 데는 뭐야? 그러니까 다른 방.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쳐다보면서 아, 내 그 시선은 촛불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차분해지라고. 캄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상황과 뭐 하는데 나도 내 기억에 이 일을 하면 되게 길게 잡혀 있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던 것 같아. 저는 되게 반대로 그 귓방망이 맞고 저도 좀 어머니 그 스타일이에요. 엄하게 컸거든요. 저도 짧고 굵게 혼나는 스타일로 어. 커가지고. 그래서 데려다가 말을 시키면은 이제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래요. 반드시 사과하게 만들어요. 애가? 예. 근데 애가 끝까지 이제 멋있다. 그쵸, 훌륭한 그- 아빠시네요. 사과하게 그걸 만든다는 것 근데 자체가. 아버지 생각해보니 이거는 좀 이렇게 아닌 것 불안하지 않습니까? 같은데.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버티면 어떡해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때는 없었- 또 이제 저도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만 훈육을 해요. 반드시 저게 애가 봤을 때에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만 훈육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만 잘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애니까 그냥 쉬하는 게 재밌거든요. 오줌 싸는 게.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부분 싸지만 어느 날은 그냥 문턱에다 쌀 때도 있어. 에이 막 하면서 뿌리면서 내 여기다 오줌 싸야지 막 하면서 뿌리 싸. 그러면 애는 신나게 하는 거잖아. 잘못이 아니라 재미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가 그리고 되는 그게 거죠. 그렇게 막 위험한 것도 아니잖아. 그쵸? 저 엄마만 힘들 근데 뿐이지. 이제 엄마의 멘탈에 위험하죠. 아이는 신나게 했지만 그것이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짓이라거나 아니면 자기도 잘못한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런다거나 애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일부러 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다 뱉는 거는 잘못인데 일부러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데려다가 무조건 말을 하지. 그러면은 약속을 해 이제. 근데 미안해요. 밥 뱉어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안 뱉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꼭 이렇게 해주래. 유준이가 사과를 해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우리 약속 지키자. 그러면은 전 절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아요. 저럴 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경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해. 옛날에는 그 소리를 칠 때는 저는 진짜 크게 쳤어요. 왜냐면은 오래 치고 싶진 않아서 한 번에 모든 걸 모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되는데. 참다가 우리 유준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우경이 저기 당구장에서 소리치는 거 한번 근데 녹화를 소리를 했어야 치면 말은 직방으로 듣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랑 거리가 멀어져. 그게 바로 느껴져요. 바로 느껴져. 진짜로. 그러니까 옆에 잠잘 때 내가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 근데 그걸 바꾸니까 이제 엄마 옆에서만 자던 애도 내 옆에서도 자고 항상 나를 또 기다려주고 퇴근하고 오면은 뭐 뛰어와가지고 안기고 그런 모습이 변화되더라고. 그러면은 그 두 분은 그러니까 형은 이제 좀 믿어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관이라고 해야 되나? 믿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거죠. 기다려주는 그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는 공부가 싫습니다. 저는 뭐 화가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지금 마음으로는 내가 내 애를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기는 한데 잘하지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가라고 치면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솔직히 잘하진 그러니까 않아. 어른으로서 비전이 안 보일 때. 그렇죠. 내 생각에도 잘하지 않고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엄마 나는 아이돌이 되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얼굴 안 예쁜데 아이돌 되겠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렇게 약간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시은아 안 된다. 왜냐하면 넌 나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설득될 것 같아요. 나를 보렴. 근데 요즘 애들은 애들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면은 본인이 못한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네요. 근데 형은 직업 자체가 훈육이 많으니까 본인이 못한다는 걸 금방 알아. 그래서 그런 고집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아직 고은 씨는 그런 단계에 아직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그 노욱 씨 같은 경우는
그게 형수님하고 협의가 돼 있나요? 어느 레벨에서 어느 정도의 훈육이. 근데 그게 다르면 되게 애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그쵸, 안 하는데 아빠는 뭐라고 하네? 아니면 그 반대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엄마는 애랑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네. 애의 그릇된 행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겠죠. 그래서 아마 저처럼은 못할 텐데 아, 형은 이제 가끔 네. 하니까. 저는 그거보단 덜하니까 참을 수 이게 또 있는 거야. 문제. 지금 엄마만 비결이 나쁜 나왔네. 경찰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 나는 엄마들이 그러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아무래도 지금 형수님께서 일 쉬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는 같은 방향으로 훈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저랑 있을 땐 저한테만 맡기거나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편하니까 그쵸. 또 그렇게 하죠. 그 저희가 이전 그러니까 다른 그 기획 뭐 아티스트 특집, 청년사학과 특집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주변에 뭐 한다든지. 근데 육아는 가깝지만 되게 먼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걸 준비를 하면서 육아 카페, 많이 육아 블로그 이런 데는 들어가 봤어요. 오, 열심히 했네. 많이 하셨네요. 그 정도는 해야죠. 네, 모름지기 그 PD라면 제가 이 프로그램 PD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육아 용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따로. 물론 있겠죠. 어떤 게 뭐가 형성이 되면 그들만의 은어가 네. 생기잖아요. 줄임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준비를 해서 내용을 알니까 여기 전혀 생판 모르는 여기 한웅 씨한테 한번 육아 퀴즈를 낼 텐데 일단 한웅 씨가 맞춰보고 한웅 씨 못 맞추면 두 분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이거 재밌겠다. 난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형이 육아 참여도가 드러나는 거죠. 아니야, 그건 말로는 막뭐 말만 이러면 이렇게 하고 뭐 정작 말하면 기다려줘. 그거는 참여도랑은 다른 거야. 왜냐면은 육아 카페에 가면은 사실상 거의 애랑 붙어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 전업주부님들이 그런 매우 거. 많으시죠. 형은 육아 카페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육아 카페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쨌든 가장 간단한 거 기본적으로 원래 이건 나도 알고 있었던 거 키카 뭔지 알아요? 에이. 키카? 모르잖아. 모른다니까. 키카. 아 키즈 카페. 나 처음에 축구화 얘기한 줄 알았어. 키카 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 그 짜투 축구화 키즈 카페. 맞아. 여기까지는 이제 유추할 수 그쵸. 있죠. 왜냐면 키즈 카페는 요새 많이 들리는 거니까 시작합니다. 자분. 줄임말인가? 자기 분유는 자기가 타먹어라 내 새끼야.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나 몰라요? 형은? 자분. 몰라. 네, 이거는 검색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자부도 아니고 이게 자분이야? 아마 자연분만. 자분. 이건 이제 또 그 임신해서 출산하는 기간에도 또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수. 꿈을 꿨는데 마누라가 수지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순발력 있는데? 꿈을 꿨는데 마누라 수인데 꿈을 깼더니 아니다. 고운 누나다. 자, 뭐라고? 여기 노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누님. 그 잠결에 수유하는 거. 맞아요 이거예요. 애기는 신생아는 2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새벽에도 끊임없이 24시간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결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하는 꿈수. 그게 그 엄마의 비몽사몽도 있는데 애도 먹여야 되는데 잠에서 들깨면 그쵸. 이제 애도 그냥 눈 애도 감고 마셔요. 비몽사몽하고 그것도 꿈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꾸면 그냥 둘 다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와 그리고 그거를 수유하는 사람의 큰 목적 뭐가 하루에 가장 큰 일과가 먹는 거니까 그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한다. 신생아 때는 아기가 밥 달라고 울어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2시간마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도 자는 상태, 엄마도 자는 상태에서 수유를 해야 돼요. 자, 또 나갑니다.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촌파. 이거는 알겠다. 뭔데? 초음파. 맞아요. 네. 이거는 어려울 수도 윰차. 이것도 초음파랑 비슷한 거 아닌가? 유모차? 맞아요. 쉽네 여기는. 야, 근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형 몰랐어요. 아, 이거 저기- 윰차? 윰차 그러면- 무슨 차일까? 그 맨날 물고 다니는데 몰라? 누나 윰차 많이 해요? 윰차? 일상에서까지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방금까지 말한 건 다 일상에서도 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 가장 빈도수 높은 걸로 뽑았거든요. 그 숫자 앞에 겔 붙는 게 뭔지 알아요, 누나? 뭐뭐 그쵸. 겔. 안 해, 누나? 알아요? 형 알아요? 뭐뭐 겔. 네 뭐뭐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거는 알지. 뭐요? 뭐 개월. 안 해. 몰랐지. 몰랐어. 나는 DC 갤러리 육아 갤러리가 있나? 나도 뭐 이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7개월이면 7개월, 임신 7개월 뭐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랜선 이모, 랜선 삼촌 아무도 모르나요 여기서? 아니요, 전 알죠. 지금 아시는 분, 이렇게 합시다. 아시는 분부터 저한테 신호 주세요. 누나는 알고. 랜선 이모? 랜선 그냥 삼촌. 그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뭐 비슷한데 누나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고은 씨가. 그쵸. 그게 그 요새 엄마들이 인스타를 많이 해요. 그 인스타를 세상에 통하는 유일한 창구니까. 그쵸. 왜냐면 맘카페나 이런 거는 활동을 해서 등급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엄마들이 그런 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도 네임드 회원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인스타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내가 뭘 안 해도 남의 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중에 유명해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거나 그래 맞아 그런 거 있더라. 아니면 엄마가 되게 애기 얼굴은 솔직히 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엄마가 되게 잘 꾸미는 거 있죠. 뭐 집이 인테리어가 예쁘고 애기가 옷을 잘 입다거나 뭐 그러면 팬들이 생겨요. 팔로워가 네, 많아지는 그 거. 이모라고 하는 거죠. 이모 삼촌들이 네. 생겨요. 애기 팔로워네. 쉽게 말하면. 팬이구나. 팬.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 육아 스타그램의 팔로워들. 네, 그렇죠. 랜선 이모, 랜선 삼촌. 저도 하나 낼게요. 뭐 하는 거 있어? 기호 샵 해시태그 할 때 샵 하잖아요. 네. 샵하고 알파벳 G. 샵 샵지? G. 샵지? 그게 육아랑 관련된 줄임말이에요? 샵지. 관련이 있죠. 샵지. 시아버지. 그렇지. 시아버지. 나 모르지? 얘는 들어본 적 있어. 샵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은어 같이 할 때 이제 약간 뒷담화 할 때 샵지가 안 가. 그러고 육출, 육퇴. 네. 여기 나왔고 여기 아시고 여기 육출? 육출, 육퇴. 육아 출발? 비슷하려다 말았어요. 육퇴는 육아 그만두는 거? 육두문자로 철퇴. 죄송합니다. 역시. 그쵸. 저는 보통 설명해 주시죠. 새벽 5시 반이 육출이고 육퇴는 저녁 9시죠. 출근, 퇴근. 네, 그러니까 육아에 출퇴근이네. 임하는 시간. 시작 시간 그게 끝나는 육출, 시간. 육아가 퇴근한다는 말은 애가 잠든 거. 그래서 다시 육아가 시작되는 애가 잠든 시간 동안 잠깐 오는 휴식을 육퇴라고 그쵸.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육퇴 때 뭐 하십니까? 술 먹어요. 집에 맥주가 끊이지 않아요. 애가 되게 술 냄새 익숙하겠는데? 아니요. 자잖아요. 그 왜 있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 엄마 옷에서 나던 냄새가 애한테 막 그런 이렇게 좀 그렇죠. 자기도 아련한 모르게 추억인데 아는 냄새. 얘는 이제 시은이는 대학 가서 소주를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왠지 포근해지고. 자고 있어서 괜찮아요. 주로 주중은 뭐로 드십니까? 저는 원래 결혼 전에 소주를 잘 먹었잖아요. 근데 그리고선 이제 임신 이후에 술을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약간 깨끗한 상태가 되고 나니까 더 맛있죠. 그쵸. 더 맛있는데 소주가 냄새가 사실 더 강해요. 먹고 나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안 마셨던 게 이제 점점 못 마시고 있어요. 처음엔 안 마신 건데. 그러니까 요즘 맥주. 육퇴 후에 맥주? 네, 맥주가 각 나라 종류별로 이렇게 밀맥주 뭐 이렇게. 우리 시은이는 맥주 냄새를 맡아 호프 냄새 날 때마다 엄마가 왠지 많이 엄마의 안 먹어요. 따뜻함이 딱 한 캔 먹어요, 한 캔. 이 수유할 때 못 술 먹어요. 먹어도 모유 수유 때는 못 먹어요. 안 돼요? 모유 수유 때는 그냥 내가 아침 9시에 김치를 먹어도 그날 하루 종일 우유에서 매운맛이 나요. 그래요? 근데 바로 직방이에요. 직방.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도 많고 네. 그래요. 떡볶이도 못 먹고. 엄마가 힘들다. 마늘 먹으면 또 그렇고. 네, 다 직방. 애한테 다 직방. 자, 퀴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할바, 할마 할마요? 이거 안 쓰는 건가 보네. 할마? 많이. 뭔가 할아버지가 들어가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할마는. 누나가 모르면 이건 많이 쓴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육아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엄마. 할아버지, 아빠. 그래서 황혼 육아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이 바쁘고 많으니까
육아용품도 할 바 할 말을 겨냥한 육아용품이 많대요. 그러니까 좀 경량화돼서 그분들이 쓰기에 가벼운 유모차, 가벼운 뭐 육아용품들, 그러니까 손목이나 물이 안 가게.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이제 슬픈데? 이거 진짜 비슷하게 힘들어요. 한류 열풍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이 아니고 한류 열풍이 뭐냐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에게 육아용품을 사주고 그래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가 이런 거 손주에 사주니까 그런 분들을 경향해서 그런 부분에 취향을 맞추고 해서 육아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이 한류 열풍 할바 할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대. 네. 맞대. 백화점 가도 다 할머니를 마케팅을 겨냥해요.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도 점원들이 할머니를 막 어필해요. 저희 큰 집도 이제 저희 사촌 큰 누나가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제 육아를 네.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동 육아예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저도 도움을 곧- 받으시나요? 저도 곧. 근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서러워져요. 오늘 한번 울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하고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누나가 울라고 하더라고요. 누나 울면 안 돼. 내일 와서 울어. 누나 와서 울어. 그러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저도 어. 당장 10월에 복직인데 어린이집을 보통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가가 있으면 어린이집이 뭐 두세 개 있고 개수는 저도 만약에 제가 애를 안 낳았으면 그냥 제가 탁상 행정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했을 정도로 있어요. 뭐 한 세네 개 뭐 이렇게 있는데 대기가 어린이집을 다 대기를 해야 돼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또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한 곳에서 다 받아요. 선착순으로. 음. 근데 그게 옛날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제 친정이 목동인데 목오동 어린이집은 제 딸 대기 번수가 373번이에요. 영세반이 8명인가 뭐 10명인가 그 정도 받는데 373번이면 그리고 그게 나가는 게 졸업을 하는 게 1세반으로 올라가야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졸업을 하면 그 다음 애들이 들어가고 뭐 이사를 하거나 졸업을 하면 그 다음 애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373명이 다 그거를 지나가려면 시은이 거의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맡길 수가 없고 순번을 마냥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할머니를 찾게 되는 거죠. 아니면 베이비시터. 좀 여유로운 베이비시터. 근데 그거가 어린이집이 좀 더 돈을 지불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요. 그냥 그것도 없는 건가요? 그 세상 그렇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래요. 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어린이집 3군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시장이 있으면은 그쵸, 충분히 사업을 만들 수 하지 않은 그 법으로 막혀 있나? 근데 그런 게? 유치원은 직접 가서 지원인데 어. 어린이집은 그냥 나라에서 다 뭔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 한 방에. 그러겠네. 그 또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한 곳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그럼 3군데. 이제 뭐 베이비시터 이렇게 가야겠네요. 네. 근데 베이비시터가 또 월급이 세요. 그러겠죠. 방금 이 얘기가 용어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시사 용어 같은데 식스 포켓이란 말이 있어요. 아세요?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 아빠, 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명이 네, 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 이제 캥거루 포켓 같이 이제 하는 게 그 식스 포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삼촌 이모가 들어가면 에이 포켓이래요. 뭐야? 삼촌 이게 이모까지. 이게 이제 그 육아 블로그 이런 데서 본 건데. 근데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누나네 봐도 어린이집은 이제 애를 어쨌든 저녁 뭐 6시 되면은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마감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둘 다 야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도와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요, 있어요. 진짜. 등하원 도우미가 있어요. 또 딱 그 시간에만 뭐 한 몇십만 원 그럼 주고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전업주부님들. 그러니까 이제 내 애 데려오면서 아르바이트 네, 같은 거 같이 하는구나. 데려오는 그런 거. 역시 모든 수요에는 다 모든 있어요. 사업이 등장하고 돈만 있으면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데 그 뭐 힘들겠다. 이거저거 등하원 뭐 도우미 뭐 어린이집 이거 다 하는데 걔가 이제 뭐 200만 원 좀 넘게 번다고 치면 그게 200만 원 좀 넘게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누군가 엄마 하나 얼굴은 그만두는 게 그대로 낫다는 거야. 가요. 그대로. 진짜. 이것저것 해서 그냥 그대로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또래 네. 누나랑 저랑 한 5살 차이 나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일단 한 명 외동은 거의 없었고 그쵸. 형제가 둘. 둘이 좀 많아진 추세였고 저보다 위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내 동생인 경우가 있다면 한 3명 또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육아를 그 친형제가 분담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엄마 같은 거야. 나이 차이가 동생 많고. 챙기고 그러니까 밥 동생을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뭐 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렵게 컸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물론 생명 그러니까 제 자식을 키운다는 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실제 금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생 나갔을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도 되게 깜짝 놀란 게 그때 뭐 조사하다가 형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동인 거야. 한 반이 다. 한 반이 다. 뭐야? 근데 그게 학교 전체로 봐도 우리 반만 특이한 거나 봤더니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지금 대학생인 나이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형제들이 같이 그러니까 좀 먼저 큰 형제가 돌봐주고 이런 경우도 이제 그것마저도 주로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기회가.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보통은 전업주부가 그런 많으셨죠. 경우도 있었죠. 네. 저도 만약에 제가 전업주부가 되면 생각은 하겠죠. 그럼 지금은 둘째 계획은 제가 원래 비혼 때는 애를 안 낳으면 안 낳지. 낳으면 최소 둘을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혼자면 너무 외롭잖아요. 엄마 아빠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 저도 실제로 제 남동생이 있어서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서로 히히덕거리는 것도 많았고 있는 게 정말 훨씬 좋았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자식도 뭐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같이 크고 자랄 친구 같은 뭐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건 좋겠다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은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뭐 형님은 둘째요? 네. 저는 유진이 동생.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처음 밝히는 건데 지금 둘째가 있죠. 정말? 뭐야?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대박인데. 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네, 최초 공개 감사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공개하려고 사실 좀 묵혔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름은 아직 안 정했고. 8주. 진짜 진짜? 극촉이구나. 아이고 형수님. 계획하신 거예요? 고생이다. 네. 둘째는 계획을 했습니다. 네, 계획을 했어요. 첫째는 계획이 아니었나요? 첫째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다들 그 첫째는 뜻없이 뭐야? 시작되는군요. 네, 첫째는 진짜 그래요. 느닷없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먼저 구하고 먼저 살면서 그러니까 3월 달에 결혼했는데 11월 달에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3달 전에 임신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뭐 그랬지. 10만 안 올랐지 뭐. 근데 그때는 이제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나 진짜 형수님 연애할 때부터 옛날에 그때는 그러니까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형 힘들어하고 그때는 막 그냥 어떻게 됐는데 헤어졌다고 술 먹고 막 그래. 둘째는 고민을 많이 하고 갖게 됐어요. 아니 갖게 된 계기. 갖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원래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내가 이 아이를 또 하나 더 낳아가지고 네. 이만큼의 시간 동안 물론 얘도 아직 다 키운 것도 아닌데 네. 그니까요. 이만큼의 시간에 얘가 또 앞으로 커갈 시간들을 또 책임을 지고 내가 거기에 사실상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기도 하지만 매달려야 되는 건데 네. 나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같이 네. 그거를 해낼 용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그냥 힘들었고 나쁘게라기보다 근데 그게 그냥- 현실이니까 네, 가장 네. 간단하게 말한 거죠. 현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갖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외롭게 키우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유준이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 있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야 진짜. 유진이하고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유준이랑은 유준이가 물어봤지. 많이 물어봤어. 그래요? 애 낳기 전에. 유진이가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 유진이가. 너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어. 아니? 너 동생이 있으면 어때? 싫어? 뭐 이럴 때도 있고 어. 동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나 동생 갖고 싶어요. 무슨 동생 갖고 싶어? 여자 동생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
뭐 애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겠지.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형식상이었고 다들 그래요. 그냥 뭐 주변에서 말하기도 하나보단 둘이 낫다. 그럼 지금 나이 차이가 이제 낳게 되면 딱 4살 차이가 네, 되겠죠. 제가 제 동생 남동생이랑 3살 차이 나는데 제가 제 동생 태어난 날 기억나요. 3살 때가 기억나요? 3살 때였으니까. 야, 그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날 이제 엄마랑 아빠는 병원에 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전북 익산에 살 텐데 전원주택에 그때 외할머니가 3살짜리니까 3살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제가 그때 우리 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위험하게 막 미끄럼 타는 거 좋아했는데 엄마 있으면 못했거든요. 그쵸. 근데 외할머니는 그 어린 놈이 명확하게 외할머니 날 통제를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외할머니는 다 돼요. 그래서 막 그걸 놀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동생 데리러 갔어. 그래서 그때 바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 아, 뭐 후임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기억이 난다고? 그게 신기한데? 그 대화만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네, 임팩트가 강했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동생 데리러 갔어 그랬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때 딱 느꼈지. 아, 근데 후임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뭐가 하나 오는구나. 나도 동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네에 동생들이 있는데 그리고 동네 2명인 집도 있는데 막 그 또래들이랑 놀잖아요. 막 근데 나도 그러면 우리 집에 나 같은 애가 하나 더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만. 어쨌든 이제 형님은 그게 둘째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그 힘듦을 다 감수하고 내는 용기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상 나는 안 낳았으면 근데 그 와이프는 더 이상 일하기도 힘들어지겠네요. 지금 저기 둘이면 유진이가 학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뭐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네. 지은 거예요? 네. 아직 이름은 안 정했고요? 네. 태명만 있죠.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선택이 첫째 날 때도 별로 없었는데 둘째 날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 플랜 B의 삶에서 밝혀졌으니까 유비 어떻습니까? 유비? 삼국지예요? 노유비. 그러면 삼국지예요? 한글로 유 쓰고 뒤에는 영어 알파벳 영어 B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민증에 그렇게 유 찍고 한 비 다음에 막 B 이렇게 나와요? 뭐 브레드 이런 것처럼 유 찍고 비 이렇게 하는 거야. 헛소리였고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로 대단한 정말 세상 대단한 큰 결정을 했죠.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살아온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자연스럽나? 왜냐면 이제 아까 그 누나가 그 저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결혼 그 비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죠. 마침 저희 직전 에피소드가 결혼 비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결혼 그리고 그 이어진 출산 이런 거의 선택이 예전에는 사실 의무감이 좀 많았잖아요. 왜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달라지고 있는 그거를 당당히 선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오늘날의 그런 현상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누나는 김고은 씨는 오늘만큼은 계속 김고은 씨로 하겠습니다. 네. 맨날 시은 엄마로 불릴 그쵸. 테니까. 제 이름 없어진 지 네. 오래예요. 김고은 씨는 원래 미혼이셨을 때 네. 비혼이었어요? 미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랑 술 먹을 때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남들이 볼 때는 미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저도 물론 뭐 100% 완벽한 결심으로 난 비혼이야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런 날도 있었어 누나. 그쵸. 술 먹고 그런 날도 있었죠. 난 결혼이라는 건 나랑 안 맞아 막 이러고 남자 새끼들이 막 연애가 좋아 막 이런 날도 있었는데 보통은 그냥 정신이 또렷할 때의 생각은 그게 걸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 또 더군다나 과도기여서 과도기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걸쳐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보면 물론 효도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의무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감 같은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걱정, 네. 엄마 아빠의 기대감 뭐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첫째예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엄하게 컸어요. 그렇게 안 보여도 굉장히 엄하게 커가지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신 거야 부모님도. 그러니까 내 딸이니까 아는 거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규율을 지켜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남들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오롯이 저만 생각하면 저는 굳이 누군가랑 같이 지내는 건 좋지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 필요성은 솔직히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한 80% 비혼. 누나 기억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워낙에 그런 경우가 왜 많아서 못하나요? 누나가 그때 한번 저기 홍대 도적 네네네. 누나 좋아하는 고깃집 삼겹살, 네. 거기서 고기를 먹는데 누나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때 정장 입고 네. 갑자기 나한테 야 나 그때 만나시던 분이랑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서 이제 좀 울적해서 술 먹자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개운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야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괜찮아 했더니 야 남자 새끼가 너무 찡찡대가지고 나 그때 이 누나 진짜 멋있다 찡찡대서 야 그만 만나자 이러고 왔다고 그래서 야 나는 나 결혼 못하겠어 나 이렇게 즐기면 살래 뭐 이렇게 그때 네. 얘기를 그때 비혼이란 말도 없었을 때 네, 그쵸. 잘 안 할 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정수야가 시집 간다 이러고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보통 사람들도 흔히 결혼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식장 입장한다는 말이 여러모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왜 저도 아까 오락가락 한다 그랬잖아요. 미혼과 비혼 사이로 오락가락 하는데 그 미혼으로 이게 마음이 약간 약해졌을 때 그런 게 훅 들어와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노욱 씨는 어떠셨어요? 뭐 결혼을 하고 말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남자 노욱이 미혼인 네. 남자 노욱이 네. 형은 비혼은 아니셨죠? 비혼, 그러니까 나는 미혼 이런 네. 걸 떠나서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 결혼 전에. 그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뭐 어떤 초이스에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뭘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형수님이니까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니까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는 동갑이었다 보니까 네, 그랬죠. 저보다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조금 더 결혼 정년기가 빨랐을 거고 아직 현대 사회 통념상 먼저 많이 꺼냈고 조금 뭐랄까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많이 하고 하니까 급한 마음도 있었겠죠. 뭐 근데 급한 마음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고 하진 않았겠지. 할만하니까 하자고 했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많이 저는 이끌려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끌렸다는 게 끌려갔다는 나쁜 개념은 아니고 덕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나 해야겠는데 근데 이 여자랑 해야겠는데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형도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이랑 가까웠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야겠다 쭉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형님이 그 한번 형수님이랑 헤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언제? 그게 자주 있었나요? 요즘? 뭐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뭘 막 자주야? 술 막 만땅 취해가지고 막 홍대 막 새벽에 막 울부짖으면서 나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었어. 그럼 난 아니야 그때. 이런 여자 절대 못 만날 거야. 막 진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그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옛날부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오래 만났으니까 되게 오래 우리는. 만났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9년도였을 거야 아마. 내가 군대 휴가 나왔는데 형이 그때 누나랑 싸웠나 봐. 그러니까 여름에. 야 그렇게 오래된 걸 기억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억날 수밖에 없어. 들어보세요. 나보고 야 너 휴가지 나와라 형이랑 어디 뭐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 일부러 휴가를 냈어. 아끼던 연가를 내가지고 그 형이 여기 홍대에서 자취하던 자취방에 갔다? 형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형이 다시 그새 내가 휴가 나와서 서울에 올라온 그새 누나랑 사이가 좋아져서 캐리비안 베이를 간 거야. 난 서울에 잘 데도 없는데 니네 다 군대 가서. 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죠. 그 형이 이제 그 와중에 날 챙긴다고 열쇠를 어디 화분에 놓고 갔대. 근데 그 열쇠가 화분에 없어. 그래서 막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불쌍하다. 혼자 남 자취방에 휴가인데 나와가지고 그때 거의 에어컨도 없어서 하숙집이라 막 그냥 혼자 있었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찾는데 형이 이제 급하게 하숙집 전화가 왔어. 난 그래서
뭐 좀 챙겨 뭐 이렇게 뭐 있나 뭐 일찍 온다는 얘기인가 기대해서 받았는데 야 잘 있냐? 뭐 있어요. 택배 좀 받아놔라.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날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야 그 중요한 택배니까 좀 하룻밤 더 자고 택배 좀 받아놔라. 기억이 날 수밖에 없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키리비안 베이를 갔어 그때. 누나랑 다시 화해하셔가지고. 아 그거 궁금하다. 그 고은 누나는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 오늘 울어도 돼요? 빨리 못 받은 울어요. 거야? 지금 아직 감정을 막 끌어올려야 아니요. 돼. 저는 진짜 본격 고신앙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에서 이어집니다.